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티 2025년 6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민생지원금 명목 지역화폐 발행은 생활물가를 올릴 것이다. 이시바 수상 급부 고유의 결단의 뒷면을 긴급 취재.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면 작전에서 주목할 세 가지 쟁점. 이란 최고 지도자 내부의 분노에 직면하다. 11년 헌법연구관 이 재판 미룬 법관들 용기 없었나. 사법부가 권력의 굴복. 트럼프 대 G6 쑥대밭 G7 대나 기적 없으면 공동성명 불가. 이시바 트럼프와의 회담. K제조업 대변혁이 온다. 대중소기업 AI 협력 골든타임. 고려아연 미중 갈등 속 방산 핵심 소재 미국 수출. G7 공동성명 이스라엘 자위권 인정 이란 핵 무기 보유는 불가. 대통령실 17일 한미 정상회담 어렵게 돼 미측이 양해 구해.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민생지원금 명목 지역화폐 발행은 생활물가를 올릴 것이다.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지급 고소득청 제외 거론. 김익환과 남정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6월 16일 오후 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2차 추경안 19일 상정 소상공인 연체 비탄감도 포함 지역화폐로 15만 원에서 50만 원 검토. 여당서도 보편적 지원 놓고 분분. 소상공인 3매에서 5년 부실채권 매입. AI 산업 지방 주택 경기 지원도. 밥상물가 안정화 방안도 마련. 추경을 하면서 뭘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고 그러네요.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제한하고 사용처도 좁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반도체와 대규모 언어모델 LLM 관련 연구과제를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민생지원 병목 추경안에 AI 거기다가 대규모 언어모델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민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이것저것 그 백화점식으로 껴 붙여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려는 것 같네요. 이 위의 제목은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원래 그 뉴스 제목은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지급 고소득층 제외거론이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취급하는 회사 예를 들어 코나 아이약 같은 곳이 취급 수수료를 통해 떼돈을 벌 것이다. 그 번 돈이 리베이팅이 어떤 형태로든 여건에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다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쓰이게 하며 일시적인 GDP 상승을 불러올 것이나 분명 밥상물가로 지칭된 생활물가는 인플레이션을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음식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단기간인데 한 번 오른 거 잘 내려가지가 않죠.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시바 수상 급부 고유의 결단의 뒷면을 긴급 취재. 데일리 뉴스 지난 13일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자민당의 공약에 고물가 대책으로 급부를 포함시킬 방침을 표명. 이시바 총리는 혜택에 등을 돌렸다. 수상은 급부에 내키지 않는다. 단지 아무것도 없는 이유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다. 수상 측근. 수상은 급부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민당 강도. 총리의 돌아서는 자세는 방침 결정 이틀 전에 열린 당수 토론에서도 묻어났었는데
국민민주당이 다마키 대표가 환원해야 할 세수가 있다면 선거 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감세로 돌려주는 것이 이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시바 수상은 세수가 자민당 여당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받아쳤답니다. 급부 사안으로 보는 이시바 총리의 고집, 일률적인 급부는 안 된다. 네 가지 급부 안에서 일률 2만행, 두 번째는 일률적으로 2만행, 어린이 1인당 2만행 가산, 세 번째는 일률적으로 2만행,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1인당 2만엔 가산, 네 번째는 일률적으로 2만행, 어린이 1인당 2만엔에 가산하고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1인 2만엔 가산. 최종적으로 이시바 총리는 네 번째 안을 요구했답니다. 결단 배경에 공명당 정제도 있다. 갖고 싶었던 알기 쉬운 핵심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급부로 방향을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가두연설에서도 전해지기 알기 쉬운 정책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으로서 들려온다. 그런데 댓글류 중에 하나가 마치 아마 치하로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이만행 급부안을 바사리 했는데 나는 이만행 갖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노인네가 얘기하는 것도 겸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바사리라는 게 우리말로는 번역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런 독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모으는 그런 편집 내용도 있는 게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면 작전에서 주목할 세 가지 쟁점.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6월 15일에 보도했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이번 공격은 규모, 범위, 효과 면에서 전례 없는 광범위한 군사 및 정보작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의 작전명은 떠오르는 사자. 둘째, 이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우위를 입증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공중적 능력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며 이란을 심각한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셋째, 왜 지금인가? 이란은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전략적으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그치지 않고 어리석게도 핵 위협을 2배로 확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고 하마스가 인지를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분쟁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란 최고 지도자 내부의 분노에 직면하다. 콘 코플린 텔레그래프에서 6월 1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서방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라는 정권의 현대적 목소리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이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복수를 계속 위협하면서 이란의 극단적인 목소리와 온건한 목소리 사이에 균열이 깊어지고 있는 조짐. 이란의 공식 반응을 표명하는 것은 주로 강경파에게 맡겨져 왔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타격하고 테헤란 군사 지휘체계의 고위 인사들을 암살했다. 우리 방공호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와서 원하는 것을 공격하고 우리 최고사령관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나요? 라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하메네이는 여전히 강병파의 확실한 수장이긴 하지만 최근 당선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위에 그 종교 지도자가 더 이 이란을 지배하는 그렇게 되겠는데, 대통령도 힘이 있긴 있겠지만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종교 지도자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의 모양이에요. 어쨌든 타격 암살을 해가지고 이란에서도 슬슬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년 헌법 연구관 이재판 미룬 법관들 용기 없었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이기명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6월 16일 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데일리를 공식적으로 그 우파 언론 매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형사재판법원 선거법 대장동 공판 무기한 연기, 황도수 교수 법관의 덕목인 용기 저버린 결정,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판사 탄핵 두려웠을 것, 여당 추진하는 이 재판 중지법 통과 뻔해 미리 연기, 대법원이 파기환송 때부터 예정했던 수선, 여타 판사들도 소신 버리고 재판 포기할 것, 요약 소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예의상 그러면 5년 동안 하고 끝나고 재판받아라, 이런 의견도 지금 여당 아니 야당이 된 국힘에서도 좀 숙인 자세를 나오곤 있긴 있습니다만은, 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재판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뽑은 입장이니까 그 없던 일로 하고, 그건 없던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럼 5년 끝난 다음에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있는데 법을 또 사법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참 그 어려운 문제네요. 트럼프 대 G6 쑥대밭 G7 되나, 기적 없으면 공동성명 불가. 자, 이 제목 자체가 아주 빨간 냄새가 빨갱이 냄새가 반짝반짝 나는 그런 제목으로 느껴져요. 강태와 중앙일보에서 6월 16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 G6 극한 대결 반복될 수도,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거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은 2018년 트럼프는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나머지 G7 국가 수장들이 그 탁자에 손을, 이게 이제 퇴임한 메르켈 총리죠, 아줌마, 해가지고 항의하는 모습들. 아베는 팔짱 끼고서 관망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죠. 옆에 그 옛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배석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G7은 잊어버리라. 이제는 G6 대 트럼프의 대결이다. 체협정 체결될 것, 한국도 협상 대상, 중동 변수 가능성, 곧 평화 찾아올 것.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전체 45%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51%고, 다양성 억제하는 거 44%, 대학 관련 44%, 무역관세 40%, 물가 인플레 39%, 지지율이 이민정책만 50%가 넘고 전체는 45%긴 합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과반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가 쑥대밭의 의미는 알고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쑥대밭이라는 것은 농사가 엉망이 됐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밭을 관리를 안 하면은 쑥이라는 게 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생력이 아주 큰 거기 때문에 그 무성해졌다,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는 무성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재배 내지는 경작 계획된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무성한 숲이 되는 거다 그러는 그런 뜻인데 이 쑥대밭이라는 게 이게 난장판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말미에 이제 오늘 따끈따끈한 거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G7 성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앞을 못 보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중앙일보가 됐네요. 조중동도 빨간색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트럼프와의 회담 지지통신 정치부에서는 16일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회담 합의로 막판 조율 미일 관세 협상 안개 거치지 않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 발전 바란다는 거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때 화상 메시지를 보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바란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G7 환영 리셉션 참석 첫 국제 무대에 갔다. 6월 16일 날 오후 2시에 한병찬과 한재준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떠나기 전에 앞서 그 대통령 관계자는 민생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해 국무회의가 G7 이후 잡혀 있어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에 민생 지원 자본금은 저는 인플레를 유발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K제조 대변역이 온다. 대중소기업 AI 협력 골든타임. 김현정 신성아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6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승에서도 AI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일반 로봇 자동화를 조금 더 AI화 해가지고 더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쫓아 앞다퉈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할 때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키며 기술 고도에 집중한 회사 두 군데를 소개되겠는데 생활가전 주문자 위탁 생산 OEM 및 제조업 업자 생산 ODM 전문기업 신성 델타테크 두 군데 한 군데 신성 델타텔코와 산업용 특수윤활유 전문 제조업체인 광우 두 군데를 해서 이 두 군데가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키며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망설이는 제조업 가동률 70% 턱걸이, K제조업 AI 만나면 대번역 현장 숙련자 관성 꾀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혁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제조업 분야는 특히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과 AI를 두 트랙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언급했답니다. 고려엔 미중 갈등 속 방산 핵심 소재 미국 수출 6월 16일 오후 3시에 오동국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국내 유일 안티모니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이 미국에 안티모니 수출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첨단 기술 수출과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했지만 중국은 아직 군사 목적 히토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한 측은 한미 간 자원 안보 협력 강화를 넘어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려아연은 안티모니 생산량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 지난해 안티모니 생산량이 3,500톤을 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971톤의 판매량을 기록하면 했기 때문에 부사 36 조금 더 한 1,000톤이라고 본다면은 그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인 모양이에요. 요게 그 한 가지가 하나가 괴루 상태로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스틸 밴드로 이 가로로 4개로 묶고 세로로 여기 3개를 묶었네요. 이게 뭐 1톤 단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이소 심사 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좀 잔소리가 아니고 노인네 같은 얘기를 했죠. 요 끝부분 끝에 이게 이제 주조해가지고 틀에서 뒤집어서 이 밑에 평면이 평평한 건데, 이 끝부분에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저도 배운 게 이발이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주조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수출할 거면은 공을 들여가지고 그거 이발이 제거 같은 거를 좀 해라. 그렇게 품질 차원에서 좀 지도를 한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수출을 못하고 조금 소량으로 국내에 조금씩 파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생산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전기분해를 통해서 고순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재명 외교, 뜻밖에도 이시바 트럼프보다 이 트럼프가 더 잘 될 것 같은 이유라고, 또 콘도 다이스케라고 JB프레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띄워주는 그런 기사를 냈네요. 반대만 하는 야당 당수에서 탈바꿈 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트럼프와 친한 정상이 될까? 이런 거. 반일봉인하고 실리를 이어간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도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말을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이기도 하고 중국의 시진핑이기도 하다. 야, 이런 비유를 했다. 대단히 높게 평가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 글 속 속내에 깔려 있는 거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당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린다 말이죠. 말은 이 트럼프가 더 잘 될 것 같은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시바 트럼프보다는 잘 될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뒷말비에 가서 중국의 시진핑이기도 하다. 요 뉘앙스가 아주 비비 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곤도 다이스케라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JB프레스에 이 강성 발언이 아니고 하는 그 기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뇌 탈취라고 보수 방송인데, 이란 이슬람 전체주의 종말, 중국은 중동에 대한 영향력 완전 상실, 다음 차례는 평양의 미국 투항, 리짜이밍의 잠 못 이루는 밤,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 중국인 친중이라고 해서 중국식 발언 리짜이밍으로 이 사람은 계속 발언을 하네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이제까지 탄도미사일 250발 이상 퍼부었습니다. 주로 민간 지역입니다. 네타냐후 말,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 했습니다. 이는 세계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다음 3가지 포인트에서 동일합니다.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핵폭탄 대량의 탄도미사일. 그런데 북한은 누가 공격하지라고 이미 저는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지정학적으로 군사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동북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네요. 다음 차례 북한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의 앞잡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페르시아만의 군사지정학적 중요성은 에너지 통로라는 데 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고 전 세계 LNG의 20%가 통과하고 있다. 예전엔 훨씬 높았는데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세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은 계속 관여하지만은 이제 침략군이 육군이 들어가는 일은 그런 일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테러 장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 붕괴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네요. 한반도 충돌은 지역 분쟁이라기보다도 한반도 충돌은 세계 대전이 된다. 일본이 보고 있는 이 전쟁 지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강화로 해가지고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을 해가지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려고 그러죠. 우리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과 더불어당의 삼중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데 신냉전, 중국 침몰, 평양 지배 집단의 발작, 미국으로 튀는 것. 저도 의견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친중으로 가면은 미국이 한국 패싱하고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를 해서 미군이 빼면은 어디로 갈 거냐. 일부를 빼면은 피항으로 주둔을 할지도 모른다. 미래 예측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공화 세력과 미국의 공조, 이제야 자유공화 세력이 한국에서 퇴장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유공화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지금 국민의힘 애들은 친중 이런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한국의 보수적인 자유, 민주 이런 말이 아니고 공화 세력, 공화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을 공화하는 거죠. 연정을 해도 좋은 거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화국으로 공화 세력이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G7 공동성명 이스라엘 자위권 인정 이란 핵무기 보유는 불가. 워싱턴 박국기 특파원이 조선일보 6월 17일 날 오늘 오후 1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7명의 G7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동성명에 참여했고 앞에 미리 얘기한 G6 대 미국과의 대립, 쑥대밭 이런 표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는 정상회의 후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조기 국익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요거 때문에 한일 회담이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물 건너갔습니다. 배윤경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6월 17일 12시 47분에 보도를 했는데 제목에서는 미측이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그래서 일본 야후 재팬 쪽의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 뭐 회담이 없어졌다든가 또 했다든가 그런 뉴스가 지금 이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한일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길게 회담은 안 했을지 어떨지, 만약에 했다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이짜이밍 대통령이. 그럴 줄 알았다. 만나기 싫은 것 아닐까. 이시바의 미일 회담은 요게 이제 또 뉴스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이시바 총리도 회담을 못하고 뭐 호주 총리하고의 회담해가지고 뭐 미남으로 생겼, 그따위 제목이나 올리는 한국 언론 뉴스를 보고서 도대체 지금 한국 언론 새끼들의 그 수준이 호주 총리 미남으로 생겼다 이런 거를 일면 머리 기사로 올리는 대갈박이 속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